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바슈헬스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인데요. 이거 정말 복잡하죠? 맞아요. 보통 이런 자료는 숫자도 빼곡하고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서 듣고 나면 머리만 아프기 십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복잡한 발표 속에서 진짜 중요한 알맹이만 쏙쏙 뽑아내 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오늘은 좀 더, 외과 수술처럼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외과 수술이요? 네, 보통 실적 발표가 CEO의 큰 그림 발표, CFO의 재무 분석, 그리고 Q&A로 구성되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은 그중에서 딱 한 부분, 바로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인 JJ 샤온의 준비된 발언에만 현미경을 들이대 볼 겁니다. CEO나 Q&A는 과감히 건너뛰고 오직 CFO의 발언에만 집중한다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CEO의 발언은 물론 중요하지만 약간은 비전이나 희망 섞인 이야기가 많고요. CFO의 준비된 발언이야말로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의 재무적 서사는 이렇습니다 하고 가장 정제해서 보여주는 핵심이거든요. 숫자로 보여주는 가장 진솔한 이야기다. 바로 그겁니다. 각 사업부가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전망은 어떤지 가장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럼 오늘 저희는 CFO의 발언을 토대로 먼저 큰 그림을 살펴보고 네, 전반적인 실적부터요. 그리고 그 성장이 어디서 왔는지 각 사업 부문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숫자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먼저 전반적인 성과부터 보죠. 자료를 보면 바슈헬스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바슈롬을 제외한 부분의 매출이랑 조정 이비다가 모두 10분기 연속으로 성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10분기면 2년 반이네요. 그렇죠. 이번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7% 증가했고요. 일단 10분기 연속 성장이라니 시작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네,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첫 번째 지점입니다. 오, 멍자 있군요. CFO의 발언을 자세히 들어보면 조정 이비다가 7% 성장했다고 발표했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각주가 붙어 있어요. 각주요? 네, 바로 연구개발, R&D 자산 인수에 따른 일회성 비용 8,1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8,100만 달러요? 잠깐만요. 그럼 그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업을 잘해서 번 돈만 따지면 성장률이 달라진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 비용을 빼고 계산하면 실제 영업 성과를 보여주는 조정 이비다 성장률은 무려 18%에 달합니다. 18%요? 네, 발표된 숫자인 7%의 2배가 헐쩍 넘는 수치죠. 와, 18%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아니, 그럼 회사는 왜 굳이 이걸 실적을 안 좋게 보이게 발표한 걸까요?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회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처리 방식이고요. 오히려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요? 네,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8,100만 달러라는 큰 돈을 쓰면서도 기존의 핵심 사업은 18%라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하. 겉으로 보이는 숫자 뒤에 훨씬 더 강력한 펀더멘털이 숨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런데 그렇게 이익 성장률이 좋은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현금 흐름은 고작 1% 성장에 그쳤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 부분. 이익은 18%나 늘었는데 회사 금고에 들어온 현금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좀 불안한 신호 아닌가요? 네, 그 부분이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CFO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운전자본의 시점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운전자본의 시점 차이요. 솔직히 그건 기업들이 실적 안 좋을 때 흔히 되는 핑계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하,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는 기업들도 있죠. 그렇죠. 정말 일시적인 문제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근데 여기서 CFO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을 다음 분기에 받기로 했다거나 네네. 반대로 원자재를 사면서 돈을 미리 지급한 경우처럼 장부상 이익과 실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의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근본적인 현금 창출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회계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조금 찝찝한데요? 그게 정말 일시적인 문제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좋은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답은 잠시 후에 살펴볼 미래 전망 부분에 숨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군요. 네,
회사가 연간 현금 흐름 전망치를 얼마나 자신 있게 올렸는지를 보면 이번 분기의 1% 성장이 정말 일시적인 현상이었는지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한 18% 성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사업부별로 한번 뜯어보죠.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좋습니다. 그 18%라는 진짜 성장의 동력을 찾아보는 거군요. CFO 발표를 보면 특히 두각을 나타낸 두 사업부가 있던데 살릭스랑 솔타 메디컬. 네, 이 둘이 이번 분기의 스타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명백한 투톱 체제입니다. 먼저 위장관 질환 전문 분야인 살릭스부터 보죠. 매출이 12%나 증가했습니다. 12%요? 이 성장을 이끈 주역은 자이팍산이라는 약물인데요. 놀라운 건 이 약이 출시된 지 15년이나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판매량이 9%나 늘었어요. 15년 된 제품의 판매량이 9%나 늘었다고요? 보통 신약이 나오거나 하면 매출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 그쵸. 이건 마치 전성기가 지난 베테랑 운동선수가 갑자기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CFO가 그 비결을 직접 언급합니다. 바로 AI 기반 고객 인사이트 엔진 덕분이라고요. 아, AI. 네. 그냥 막연하게 AI를 썼다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의사나 환자 그룹에게 마케팅을 집중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정밀하게 분석했고 그 결과가 실제 처방 증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와, 낡은 엔진을 최신 AI 엔진으로 교체해서 출력을 높인 거네요. 흥미롭습니다. 아주 영리한 사례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다른 요인이 또 있었다고요? 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CFO는 일회성 순가격 책정 무호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일회성 순가격. 네. 이게 바로 정부의 특정 약가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나 340B에서 철수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340B요. 좀 생소한데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고 여기서 철수한 게 왜 매출에 도움이 된 거죠? 이건 저소득층 환자나 특정 병원에 아주 큰 폭으로 약값을 할인해줘야 하는 미국의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아, 의무적으로 할인을 해줘야 하는 거군요. 네,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한 제도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아지는 요인이죠. 그런데 바슈헬스가 이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면서 그동안 할인해서 팔던 약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일시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AI 기술로 꾸준한 성장 동력을 만들고 정부 프로그램 철수로 일시적인 부스트 효과까지 얻었군요. 살릭스 스토리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다음 스터, 솔타 메디칼로 넘어가 보죠. 네, 이쪽은 성장세가 무려 25%던데요. 이건 거의 폭발적인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분야인 솔타의 성장은 정말 경이적인데요. 이 성장은 특정 지역이 하드캐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요? CFO 발표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솔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데요. 80%나요? 네, 특히 한국 시장에서 96%라는 믿기 힘든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96%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한국에서요? 1년 만에 매출이 거의 2배로 뛰었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K-뷰티 트렌드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폭발적인데요. 그렇죠. 국내 수요로 탄탄한 데다 최근 급증한 미용 의료 관광객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피부과 시술을 받으러 오면서 그 시술에 사용되는 솔타의 기기 판매량도 덩달아 폭증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시장인 중국은 3% 성장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96% 성장할 동안 중국은 왜 이렇게 부진했던 걸까요? CFO는 이걸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중국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미용시술처럼 아,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 그런 선택적 소비에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분석이죠.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이라도 현지 경제 상황이라는 변수 앞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죠. 듣고 보니 이건 상당한 리스크 요인인데요. 아시아 매출 비중이 80%인데 그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극심하고 바로 옆 중국 시장은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만약 한국의 미용 의료 트렌드가 바뀌거나 하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바로 솔타가 가진 명확한 리스크죠. 하지만 CFO는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도 함께 언급합니다. 아, 그래요? 미국과 유럽, 캐나다 같은 다른 시장에서도 견조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아시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지역 포트폴리오를 착실히 키워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함께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살릭스와 솔타 두 슈퍼스타에 대한 분석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부가 다 잘한 건 아니었죠? 그렇죠. 인터내셔널과 다각화 사업부는 실적이 오히려 감소했던데요. 이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스타들 뒤에서 받쳐주는 조연들이 힘을 못 쓴 건가요? 네, 표면적인 숫자는 그렇죠. 하지만 CFO의 설명을 자세히 뜯어보면 여기에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적이 나빠졌다가 아니라 나빠진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이유죠? 인터내셔널 부분은 전체적으로 2%로 감소했지만 사실 유럽은 12%나 성장했습니다. 유럽은 잘했네요. 네, 실적을 깎아먹은 건 캐나다와 라틴 아메리카였죠. 그런데 캐나다의 경우 작년 3분기에 경쟁사 제품 공급이 끊기는 바람에 바슈헬스가 반사익을 봐서 이례적으로 실적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아, 작년에 너무 잘해서. 그렇죠. 그러니 올해 실적이 상대적으로 나빠 보이는 기저효과가 발생한 거죠. 라틴 아메리카는 멕시코 시장의 일시적인 침체가 원인이었고요. 그렇군요. 작년에 너무 잘해서 올해 못해 보이는 착시 효과 같은 거네요. 그럼 다각화 사업부도 비슷한 경우인가요? 거의 똑같습니다. 다각화 사업부도 4% 감소했는데 이 안에 신경과 사업부가 작년에 똑같이 경쟁사 공급 부족으로 반사이익을 봤던 게 올해 실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여기도 기저 효과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부진해 보이는 사업부 내에서도 빛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에요. 피부과 제품인 캡트리오는 매출이 무려 186%나 성장했습니다. 186%요? 하락하는 사업부 안에 저런 숨은 보석이 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CFO가 이런 디테일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메시지가 있군요. 우리 회사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사업부조차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 안에서도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키워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실적 분석을 종합해서 회사가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죠. 연간 실적 전망치,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죠. 네,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냥 전망치를 높였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무엇을 얼마나 높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 디테일이 중요하다. 그렇죠. CFO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매출 전망치 중간값은 2,500만 달러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조정 EPS는 그 2배인 5천만 달러를 상향했죠. 버는 돈의 질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군요. 매출보다 이익 증가 폭이 더 크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입니다. 네. 조정 영업 현금 흐름 전망치는 무려 1억 5천만 달러나 상향했습니다. 매출보다 6배나 더 큰 폭으로요. 아, 여기서 아까 우리가 잠시 묻어뒀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3분기 현금 흐름이 1% 성장으로 부진했던데 정말 일시적인 문제인지 어떻게 믿느냐는 질문이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CFO는 이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분기에 현금이 잠시 묶여 있었던 건 걱정하지 마라. 걱정 마라. 우리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요. 단순히 물건을 더 많이 팔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더 수익성 높게 팔고 그 이익을 실제 현금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거라는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실적으로 자신감을 증명해 보인 거네요. 투자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CFO가 마지막으로 회사의 재무적인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죠. 네, 3가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첫째, 사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키우고 네. 둘째, 이를 통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며 셋째, 재무 구조를 최적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6억 달러 이상의 빚을 갚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정리가 되네요. 한쪽에서는 R&D 자산 인수 같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꾸준히 빚을 갚아 나가면서 안정성을 다지는 말 그대로 양손에 창과 방패를 모두 든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바슈엘스 CFO의 발언을 통해 3분기 실적을 아주 깊게 파고들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일부 사업부가 겉으로 보기에는 부진했지만 그건 대부분 일시적인 요인이었고 그렇죠. 셀릭스와 솔터라는 핵심 엔진이 아주 강력한 성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오늘 대화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역시 발표된 숫자 너머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7%가 아닌 18%라는 실질적인 영업이익 성장률. 맞아요. AI 기술로 15년 된 약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스마트한 전략, 그리고 한국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 이면에 숨은 중국 시장의 리스크까지. 이런 디테일들이 회사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네. 바슈헬스는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성장이 아니라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성장하면서 재무 기반까지 탄탄히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 대화에서 CFO는 메디케이드 같은 정부 약가 프로그램에서 철수한 것이 일회성 가격 혜택을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대형 제약사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가격 할인 프로그램 참여를 제고하는 것이 하나의 큰 흐름이 된다면 어떨까요? 한 기업의 이런 선택이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 환자들의 약품 접근성, 더 나아가 국가 의료 시스템 전체에는 과연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